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전반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바이든 쪽이 유사되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친환경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조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빠르면 다음 주 초반, 그러니까 늦어도 한 수요일 정도, 화요일, 수요일 정도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주도주 논리 중심으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시장의 최고의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또 방송 맨 끝 부분에 수소차 관련주 4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두산 퓨어셀, 상하 프론테크, 일진다이아, 그리고 또 이제 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현대차 주도주 논리 중심으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결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수급과 이제 그 내년 실적을 들 수가 있겠죠. 수급은 특히 이제 지난 10월 20일이죠. 20일날 이제 그 악재가 나오면서, 충당금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거의 장 초반에 투매까지 나왔거든요. 장중 저가가 15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10월 20일날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했다고 보는 거죠. 수급이 이제 강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이 지금 이제 그 최근 보고서 보면 내년 그 예상 영업이익이 7조 7천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상이 대략 한 3조 3천억 정도거든요. 5조 정도만 넘어도 사실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는데, 6조 원이 넘어간다면 말 그대로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그 3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넘어가니까 주가는 그런 흐름이라면 기본적으로 10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10월 20일 최악예고를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적자로 전환이 됐죠. 충당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6조 이상이라면 주가 역시도 역사의 최고점이 27만 원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 이제 성장성을 갖추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저는 이제 사실 그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다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요. 수소차는 세계 최초고 이제 그 최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통해서 도요다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 도요다라든가 혹은 이제 그 미국의 GM하고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주가를 이제 보시면 비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훨씬 더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시대적인 흐름은 오로지 성장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한 4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그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장세 분위기가 좀 그 살아나다 보니까 문의 전화도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주력주를 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주력주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핵심주라고 봐야 되겠는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예전에 저희가 그 넷마블을 이제 10만 원 아래죠. 95,000원 전후에서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그것도 이제 카카오를 팔아서 넷마블로 갈아타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넷마블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흐름도 좀 일치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주가를 추론하고 예측하는 데는 넷마블보다 더 이제 그 용이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넷마블처럼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종목을 추천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상승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투자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최근 보고서인데요. 하나투자증권 10월 27일자 보고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실적 개선세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실 충당금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 그 적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4분기 이후서부터는 사실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4분기 이후서부터는 실적이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성 비용, 그 엔진 관련 충당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사실 1조 8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1%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 제표를 보도록 하겠는데, 내년도 영업이익을 한 7조 7천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이 3조 3천억인데, 만약에 그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100% 혹은 100% 이상은 올라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불확성, 코로나 재확산 관련된 불확성은 상당히 존재하죠. 그런데 내년 이슈는 우리가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강조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이제
이미 그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이미라기보다는 지난 그 2분기가 사실 그 최악이었거든요.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경기 민감주들,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여하튼간에 내년 가장 커다란 이슈는 이제 그 백신이고, 백신은 바로 백신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그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 불확성은 있지만 신차 효과를 통한 점유율 상승, 제너시스, SU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제품 믹스의 개선, 원가 절감, 그리고 뭐 충당금 선방에 따른 비용 감소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그 목표 가격을 22만 원을 제시했죠. 현대 한화투자증권 22만 원 제시했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25만 원을 제시한 증권사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목표가의 근거는 2분기 신차 효과가 이제 그 본격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제네시스 판매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특히 이제 그 3번서부터가 제가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얘기죠.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승. eGMP라고 현대차에서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eGMP, 이게 플랫폼이죠. 전기차 플랫폼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FCEV라고, FCEV는 퓨얼셀이죠. 퓨얼셀. 퓨얼이라는 게 연료라는 뜻이죠. 연료 전지 전기차죠. 수차를 의미하는 거죠. 수차 시장 내 선도적 지위 부각, 그다음 등 이제 성장 요인. 기타 이제 그 워낙 지금 가치 대비 저평가됐기 때문에 어떤 그 본격적인 이제 그 재평가 리레이팅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는 가치 성장주라고 그러죠. 가치 성장주. 가치 대비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성은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현대차가 이제 그 올해에서 이제 내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적이 뭐 슈퍼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뭐 경기 어떤 불확실성, 경기 상황도 우리가 좀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2020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도 감안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좋다. 뭐 이렇게 정도, 요 정도로 요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10월 27일자 DB금융투자, DB증권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만 이제 협치를 잡았는데요. 보시면은 2019년도 작년에 영업이 3조 6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부실 충당금 감안한 거죠. 3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 감소하는데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022년은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7조 7천억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 6조만 나와도요, 주가는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 회사 주력주이자 지금 시장 핵심주 중에 하나가 카카오 아닙니까? 카카오도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저희 또 주력주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바이오스인데 삼성바이오스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우리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수가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지금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2021년도 내년도 이후에 어떤 주도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BR 하나만 놓고 본다면 PBR이 올해 예상 PBR이 0.7배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청산가치라고 하죠. 보통 그 펄가 1 정도 1이 기본인데 지금 청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30%가 지금 뭐라고 할까 30%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세일 초대 박연 세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부르는 거죠. 자, 테슬라하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면 테슬라죠. 마찬가지로 수소차면 이제 현대차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되면 주가 역시도 좀 강렬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 이제 신문 기사 관련해서 10월 31일자 동아일보 내용인데요.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내 전기수소차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이상 투자할 계획. 아래 보시면 이제 보조금과 세제 혜택, 연료비 부담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천, 하늘의 논리에, 시세의 논리, 시장의 논리에 순응하는 자는 결국 성공하고 역행하는 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그런 데서 사실 시대적 주도주가 탄생하는 게 뭐 일반적이죠.
또 재미나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11월 4일자 그 전자신문 기사를 제가 또 캡처를 잡아왔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현지 업체들과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협력하고 있다. 파트너사가 이제 5곳이고 5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금융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고 5년 내 수소 트럭을 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 아래 그 밑줄 보면 읽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의 현지 업체 5곳과 협력 체계를 구축, 수소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를 마련했다. 세계 최초로, 현대차는 세계 최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소차라는 그 카테고리를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죠. 뭐 테슬라는 그 전기차 카테고리를 가장 먼저 깃발을 꽂고 선점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강렬하게 반응하는 거죠. 수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경제 구축의 핵심인 충전 인프라, 그리고 수소가스 생산과 관련 유지 보수, 금융 지원 체계까지 중국 현지에 구축한 업체가 됐다. 세계 최초로 이제 현대차가 구축을 했다는 얘기죠. 2025년까지 수소 전기 트럭 4,000대, 30년까지 27,000대 수소 상용차를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어서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중국도 정부 자체도 수소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이제 그 성장성,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철저하게 성장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하고 이제 아래가 도요타 자동차가 되겠는데, 그런 성장성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이제 잘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는 이제 그 코로나 급락 시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4만원, 14만원대를 돌파하고 19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도요타는 지금 그 시점 한참 아래에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그 어떤 캐파로 봐서는 아직까지 현대차가 도요타에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시장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현대차의 어떤 그 성장성, 수소차 혹은 전기차의 성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는 그럼 이제 위에가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죠.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그 미국 1위의 자동차 회사인데, 이 보시면은 현대차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급락 시점을 돌파해서 이제 한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그 정도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역시 시장은 성장성을 근거로 자본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슈를 현대차가 더 뭐 도요타라든가 혹은 제너럴 모터스 대비해서 현대차 쪽으로 자본이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 사실 주도주 논리하고 밀집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증시 격언에 보면은 달리는 말을 갈아타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 달리는 말 중에서 이 형이 가장 맨 앞서서 달리는 그런 하얀 백말을 갈아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요타를 갖고 있고 GM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팔아서 현대차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가치 대비 터무니없이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만만치가 않은데, 현대차는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PBR이 0.7배 정도 저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실적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 예상이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아까 수급 논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이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날 그 장중 최저점이 15만 6,5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날 투매가 나왔어요. 동시효과서부터 악재가 나왔어요. 부실 충당 관련해서 현대차는 이제 2조 1,000억 원, 기아차는 1조 2,600억인데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옆으로 또 옆가지로 새 나가네요. 그 기아차를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아차를 갖고 있다면 기아차를 팔아서 현대차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뭐 2박 3일 주식할 거라면 사실 기아차가 좀 나을 수도 있는데요. 길게 보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아차의 가치도 있는데, 이건 아주 기계적이고 이걸 공식적으로 해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1등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이 악재가 나오니까 악재 크기만큼 매도세가 이탈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적자가 될 것 같아. 그것도 뭐 부실충당금이 2조 원 넘게 또 쌓는다고 하니까 그 주식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뭐 10만 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도세가 일시에 다 몰려버리죠. 그런데 그런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누군가 매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바닥을 안다.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공교롭게 그 바닥이라는 것은 악재, 그것도 큰 악재에 의해서 바닥이 형성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는 10월 20일 날 이 변곡점을 해서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일봉 차트 보면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선이 결집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이평선이 이렇게 결집이 되는 것은 매도세와 매수세 간의 팽팽한 균형점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10월 20일 날
악재가 우세한 상태에서 악재를 견뎌낸 상태에서 어떤 이런 규정적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선거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매기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운데요. 제가 보기엔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시장은 새롭게 기존의 주도주 논리를 재편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정도 초반 정도가 되면은 현대차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코로나 저점이죠. 3월 달에 최저점이면 지금 상승 충격 1파고, 그 다음에 조정 2파에서, 앞으로 이제 상승 충격 3파가 전개가 되는데, 상승 충격 3파동의 목표가가 27만원이죠. 역사의 최고점이죠. 우리가 넷마블을 95,000원 전후에서 우리가 주력주에 편입했죠. 비중이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당시 추천할 때 목표가가 얼마 얘기했나? 20만원 제시했죠. 20만원 전략 다 매도해버렸어요. 매도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인과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매수를 잘하면 매도는 편안한 거예요. 매도는 언제 하느냐? 대중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고 호재가 지배하고 대량 거래가 털 때 그때 매도하면 거의 70% 이상은 맞춰요, 여러분들. 매도를 못 한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0배 정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매수를 못해서는 매수를. 똑같은 종목을 매수해도요, 매수하는 태도에 따라 틀린 거죠. 좀, 많이 사면 뭐요? 조금만 올라가면 홀랑 팔아버리고, 또, 많이 올라간 주식도 잘 우리가 분석해내면 뭐합니까? 조금밖에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짜 안정성과 함께 기대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 하나 나온다면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열신 앞서 얘기했던 대중들이 흥분하고 호재가 지배하고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이럴 때 매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매도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또 방송을 애청하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도 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두산 퓨얼셀, 상하 프론테크, 일진 다이아, 맨 오른쪽 우하단에 보면 현대차 우선주예요. 이것도 수소차 관련주죠. 근데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 보통주가 이제 발행 주가 2억 주가 넘거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2,400만 주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액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 현대차 사무비도 괜찮을 거예요. 사무비는 거래량 발행 주가 240만 주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오르는 파동이라면 보통주가 이제 2억 주가 넘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우선주가 가장 무난하고 아주 소액 투자자라면 사무비 정도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내용을 얘기하면 시간이 이미 지나갔는데 순서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퓨얼셀이 아까 말씀드렸죠. 연료 전지죠. 셀이 이제 전지니까 두산 퓨얼셀, 상하 프론테크, 일진다이아 이 순서고, 제가 보기에 현대차 보통주를 이렇게 대형주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현대차 우선주라든가 혹은 사무비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현대차 우선주라든가 사무비가 저는 두산 퓨얼셀, 상하 프론테크, 일진 다이아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제 히든이었어요.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 영업은 저희한테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영업을 통해서 저희가 가족들도 다 부양하고 저희 식구들도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 얘기하면 자꾸 좀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많이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저희가 무조건 다 맞춘다는 건 아니지만 핵심 주도주, 특히 이제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저희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요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니까요. 입금하시고 조남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성공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물론 이제 저희 정보 내용인데 제가 좀 가입 초기에는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